간병인 계약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을 때도 있고, 수술 후 회복이 길어질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간병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기도 하고 간병업체를 통해 연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분으로 빨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병인은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식사와 위생, 잠자리와 감정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때로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확인하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더 큰 불안이 됩니다. 오늘은 간병인 계약을 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를 하나씩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본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1. 근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무 조건입니다. 간병인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는지, 상주인지 출퇴근인지, 교대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주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어르신이 자주 깨는 경우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병실인지 가정인지에 따라 환경도 다릅니다. 보호자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지, 혼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상황인지도 다릅니다. 처음에 정확히 정하지 않으면 서로 기대가 엇갈리게 됩니다. 간병인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었다고 느끼고, 가족은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오해는 대부분 계약 초기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조건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습니다. 2. 업무 범위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간병의 핵심은 환자 돌봄입니다. 식사 보조, 약 복용 확인, 이동 보조, 위생 관리, 기저귀 교체, 체위 변경 등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점점 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식사 준비, 집안 청소, 세탁까지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어디까지가 간병의 범위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합의하면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라도 좋으니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간병인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3.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간병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기본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는지, 명절이나 특별한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지, 병원 이동이나 외출 동행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에 대한 오해는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서 넘어가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오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신뢰를 만드는 길입니다. 서로의 노동과 책임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4. 교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력이 좋고 추천을 받았더라도 사람 사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불편해하시거나 돌봄 방식이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교체 가능 여부입니다. 교체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위약금은 없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계약했으니 참고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봄은 억지로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마음이 불편하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치입니다. 5. 경력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과 수술 후 회복 환자를 돌본 경험은 다릅니다.
중풍 환자의 체위 변경과 낙상 예방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력이 많다는 말만 듣지 마시고 어떤 유형의 환자를 돌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질문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책임 있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6. 응급 상황 대응 방식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호흡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병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호자에게는 어떤 순서로 연락할 것인지 미리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에 있는 경우 의료진과의 협력 방식도 중요합니다. 가정 간병이라면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응급 연락망을 공유하고 평소 복용약과 병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막상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7. 마음의 궁합과 존중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르신이 그 사람을 편안해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의 눈빛과 말투, 어르신을 부르는 호칭, 작은 행동에서 존중이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그 사람이 오면 마음이 놓인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돌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일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아보면 예전보다 작아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간병인을 선택하는 일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대신 곁에 있어줄 사람을 신중히 고르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부모님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고 가족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은 번거로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신중함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는 복잡한 규칙이 아닙니다. 근무 조건을 분명히 하고 업무 범위를 정하고 비용을 확인하고 교체 가능 여부를 살피고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며 응급 대응 방식을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궁합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지켜질 때 돌봄은 안정됩니다. 돌봄이 안정될 때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표정이 가족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간병인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함께하고 있다면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선택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확인하는 사람은 덜 후회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실버 세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간병인을 만났는지 확인하는 7가지 신호.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간병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은 시작을 위한 준비라면 오늘 이야기는 그 이후의 점검입니다. 실제로 함께 지내다 보면 과연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일 때도 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간병은 눈에 보이는 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간병인을 만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는 점검의 기준이 되고 앞으로 선택하실 분들께는 분별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1. 어르신의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어르신의 얼굴입니다. 간병인이 곁에 있을 때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답이 자연스러워진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시선을 피하거나 말을 아끼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이 작은 변화를 먼저 알려줍니다. 좋은 간병인은 문제가 커진 뒤에야 말하지 않습니다. 식사량이 줄었다거나 잠을 설쳤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먼저 전달합니다. 보호자가 묻기 전에 상황을 공유하는 태도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돌봄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3. 어르신을 존칭으로 부릅니다. 호칭과 말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르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지 아닌지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존중은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4. 위생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침구가 정돈되어 있고 어르신의 손톱과 옷차림이 단정하다면 기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생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돌봄의 깊이도 다릅니다. 5. 보호자와의 소통이 일정합니다. 연락을 피하지 않고 상황을 숨기지 않으며 정해진 방식으로 꾸준히 소통한다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간단한 근황을 전하는 태도는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소통이 원활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6.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돌봄 과정에서는 예민한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화를 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간병인은 경험과 인내를 갖춘 사람입니다. 감정의 안정은 돌봄의 질을 결정합니다. 7. 어르신이 스스로 기다립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어르신이 "그분 언제 오시나?" 라고 말한다면 이미 신뢰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람은 편안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돌봄은 기술보다 관계가 우선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춰가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간병인은 가족을 대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족이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어받아 조용히 곁을 지킵니다. 부모님의 하루가 편안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티가 납니다. 그 안정감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표정의 변화, 작은 보고, 존중의 말투, 위생관리, 소통의 안정, 감정의 균형, 그리고 기다림의 표현까지 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다면 좋은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대화는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간병은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도 간병인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점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편에서는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감정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